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은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길었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의 국면에 들어서는 건 많은 분들에게 두근거림과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56세 대기업 임원 은퇴 4년간 무직인데도 매일 행복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찌릿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에서 팀원들에게 존경받고 실적도 좋고 나름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이 갑자기 은퇴를 결심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순탄했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큰 고민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습니다. 회사가 꽤 크다고 해도 임원으로 있으면서 받았던 연봉만큼의 안정적인 소득이 한순간에 사라지니 불안감이 몰려오기 마련이죠. 내 연금만으로 생활이 될까? 아무런 직함 없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를 꿈꾸면서도 그 시점을 자꾸만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한편으론 일에서 받았던 인정, 성취감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기력해지진 않을까?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우울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4년 동안 무직으로 지내면서도 나는 지금 매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결에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말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 또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실제로 은퇴 후에 행복한 분들의 사례도 3가지 정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어떤 분들께는 살짝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은퇴 후 찾아온 첫 번째 시련, 정체성 혼란. 은퇴를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정체성의 변화예요. 직장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나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과장님, 부장님, 임원님 이렇게 불리면서 상사나 동료, 후배들의 시선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자리는 사라집니다. 회사원이라는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출근하면 제가 결제해줘야 할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회의실 예약이 쉴 새 없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할 일이 뭘까? 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가족들은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고 나면 집에 나 혼자만 남거든요. 그때부터 슬슬 내가 지금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뭔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처럼 한 직장에서 오랜 시간 임원까지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더욱 나라는 사람이 어떤 능력과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삶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온갖 외부의 기대와 역할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과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2.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세. 많은 분들은 은퇴를 노후 자금만 잘 마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새로운 삶을 디자인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56세 은퇴자의 이야기도 그런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 한 23년 전부터 만약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 후엔 무얼 하고 싶을까? 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적어도 은퇴하자마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았죠.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봤어요. 예를 들면 글쓰기 모임에 나가본다든지, 일러스트를 배워본다든지, 가벼운 운동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그러면서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결국 이분은 은퇴 후 무직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나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이어갔고, 그게 바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일에 치여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훗날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지금 당장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한 작은 시도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취미생활이든 봉사활동이든 공부든 좋습니다. 그것이 훗날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3. 실제 사례 3가지.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직접 만나봤거나 전해 들은 사례 중에서 3가지를 간추려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참고가 될 만한 점이 있길 바랄게요. 사례 1. 58세 중소기업 과장 출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찾기. 먼저 소개할 분은 58세 중소기업에서 과장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퇴직하실 즈음에는 회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한창 구조조정 이야기가 오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득 없이 더 늦기 전에 나오는 게 낫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 국민연금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아있고 새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마음이 초조해졌대요. 그렇게 우울해하던 중 아내가 평소에 하도 캔들 만들기에 관심이 많았으니 그거라도 본격적으로 해보라며 권유를 했답니다. 워낙 손재주가 좋았던 분이라 아내랑 함께 캔들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실력이 늘자 동네 시장에서 작은 수공 예품 코너를 빌려 손수 만든 캔들을 팔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큰돈 벌 생각 없이 정말 용돈벌이 정도로만 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정기적으로 주문도 들어오고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게 됐어요. 매일 캔들을 만들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촛농 녹이는 과정이나 향료 넣는 과정이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예쁘게 포장해서 판매하면 제 물건을 받아보신 분들이 향이 너무 좋아요. 라거나 선물했더니 좋아하네요. 같은 후기를 남겨주시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돈을 얼마 버느냐 보다 내가 만든 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진짜 행복합니다. 이분이 저는 참 멋져 보였어요. 큰 회사 임원이나 이름난 사업가는 아니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정이 너무 밝고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사례 2. 61세 정부기관 연구원 은퇴, 배움으로 시작한 인생 2막. 두 번째 사례는 61세 정부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보수도 나쁘지 않았기에 은퇴를 앞두고 큰 불안은 없었대요. 다만 연구원 생활만 30년 넘게 해오다 보니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걱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아내와 상의 끝에 공부를 더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역사나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네요. 그래서 은퇴 직전에 조금 여유가 될 때 평생교육원에 등록해서 역사 관련 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040대 수강생들 사이에서 나이 많은 자신이 좀 쑥스럽기도 했지만 배우는 재미를 점점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은퇴 후에는 본격적으로 대학원 진학까지 결심했고 학문적인 깊이를 쌓으며 관련 분야에서 강연도 하고 역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됐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충족시키는 길을 택한 겁니다. 내 나이에 무슨 공부냐는 말을 주변에서 듣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역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옛날 인물들이 살았던 사회나 문화를 알게 되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습니다. 은퇴 전보다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연구원이었던 경력을 살려 지금은 지역 도서관 같은 곳에서 역사 관련 강연도 하시고 자원봉사 형태로 역사 해설을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3. 54세 대기업 임원,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 라이프.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54세의 렐러티블리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직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내려간 분이 계세요. 그분은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회사 내 정치나 스트레스가 워낙 심해서 더 이상 회사에 내 열정을 쏟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었지만 예전부터 귀농을 꿈꿔왔고 은퇴하면 서울이 아닌 더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느끼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틈틈이 주말 농장을 운영해 보거나 텃밭 가꾸는 방법 등을 배워왔더라고요. 막상 가족들까지 함께 내려가려니 큰 결심이 필요했지만 다행히 자녀들도 다 컸고 아내도 자연 친화적인 삶을 좋아했던 터라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서울에서 편하게 인터넷 쇼핑으로 다 해결하고 24시간 편의점이 늘 근처에 있었는데 농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진짜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주변에 논밭이 펼쳐져 있고 공기도 좋고 도시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몸은 더 부지런해졌어요. 일찍 일어나서 농작물도 돌봐야 하고 필요한 물건도 직접 발품 팔아서 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제겐 새로운 배움이자 도전이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스톡옵션 등을 정리해서 귀농 자금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옥수수나 블루베리 같은 작물을 재배해 온라인 판매도 시도 중이라고 해요. 예전처럼 큰 수익은 아니어도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는 그분의 표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4. 행복하게 지내는 은퇴자의 공통점.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기쁘고 의미 있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는 적극성. 어떤 분은 손재주를 살려 공예품을 만들고 또 어떤 분은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에 도전해요. 혹은 농촌 생활을 하며 몸으로 부딪히는 걸 즐기기도 하죠.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용기와 적극성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 수 있지만 결국 그 경험들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활 리듬과 건강 관리. 은퇴 후로 자칫 무기력해지면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운동도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주인공들은 일찍 일어나고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일을 그만둔 후에 건강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산책, 가벼운 운동, 동호회 활동 등을 습관화하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관계를 더 돈독히 함. 회사에서는 직급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순수하게 취미가 같은 사람들,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분야가 넓어지고 마음도 훨씬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경제적 불안을 완화할 최소한의 준비. 은퇴 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해요. 그게 큰 돈일 필요는 없지만 월생활비나 취미활동비를 마련할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둬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퇴직금 운용이든 다양하게 알아보고 미리 대비해둬야 해요. 5. 마무리하며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의 시작. 이쯤 되면 그래도 은퇴 후의 삶이 꼭 장밋빛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히 쉽지는 않아요. 한 번에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성공 사례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출발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56세든 58세든 60세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스스로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사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난 큰 재능도 없고 지금까지 회사 생활만 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뭔가 시도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고, 동네의 작은 모임에 나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아주 작은 변화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만큼 와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전에는 퇴직 후에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전부인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했고 배울 곳도 체험할 곳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훨씬 많잖아요. 오히려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탐색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게 현대 은퇴 세대들의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56세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해 봅시다. 4년간 무직으로 지내면서도 매일 행복하다고 했던 그분의 비결은 은퇴 후의 삶을 마치 어린 아이처럼 새롭게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내 진짜 욕구와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했던 거죠. 그런 태도가 결국 매일 행복한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고 또 다르게 보면 매일이 작은 은퇴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회사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 내 내면에 더 많은 가능성과 열망이 숨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건강하게 그리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